유언에 따라 전 재석은 딸 박지우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작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202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든 국화꽃이 바닥에 떨어졌다. 흰 꽃잎이 검은 구두 위로 흩어졌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 최명숙은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 하얀 상복 아래로 굳게 담은 입술. 어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명숙은 그저 창밖의 봄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고인께서는 2024년 12월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증을 받으셨고요. 지우의 손이 떨렸다. 30년. 자신이 이 집을 떠난 지 30년 만이었다. 전화 한 통 없이 지낸 세월.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프다는 소식에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 34평, 충청북도 청주시 상가 건물, 그리고 예금 3억 2천만 원, 모두 합쳐 시가 약 12억 원 상당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됐다. 지우는 어머니를 봤다. 명숙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4월의 봄비는 차가웠다. 장례식장 밖으로 상주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우는 소리, 위로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조용했다. 박지우 씨, 서명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지우는 펜을 들 수 없었다. 잠깐만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명하렴. 명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날씨를 말하듯 담담한 목소리. 아버지 뜻이니까.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어머니 목도 있어야죠. 평생을 함께 사셨는데. 서명해. 명숙이 지우를 봤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원망도 슬픔도 그리움도. 그저 텅 빈 눈이었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더 무서웠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가 더 두려웠다. 변호사가 기침을 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나중에 사무실로 오셔도. 아니요. 지금 할게요. 지우는 서류로 돌아갔다.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박지우. 세 글자를 쓰는데 30초가 걸렸다.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가 서류를 챙겼다. 일주일 후에 정식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변호사가 나갔다. 방 안에 둘만 남았다. 어머니와 딸. 30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지우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요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다. 보고 싶었어요는 거짓말 같았다. 용서해 주세요는 자격이 없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다. 어머니. 지우가 불렀다. 명숙이 멈췄다.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내 아버지 뜻이니까. 같은 대답이었다. 그게 아니라 장례는 내일 오전 십시다. 참석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해. 명숙이 문을 열었다.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명숙의 뒷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오래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자상하게 웃고 있는 얼굴. 지우가 20살 때 본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더 늙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다. 하지만 웃는 눈은 그때 그대로였다. 아빠.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 위로의 말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지우 혼자였다. 혼자 울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더 전해드릴게요. 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다. 봄비치고는 차가운 빗줄기였다. 지우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까지 있다 갈게. 답장은 빨리 왔다. 알았어. 애들한테 말해놨어. 괜찮아? 지우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없었다. 30년 만에 돌아온 집. 차갑게 돌아선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긴 아버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다시 영정사진을 봤다. 왜요, 아빠? 왜 이러세요?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그저 웃고 있었다. 밖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객들에게 인사하는 소리였다. 고맙습니다. 드세요. 오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목소리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화장이 번져 있었다. 티슈로 얼굴을 닦았다.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빈소 앞에 조객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지우를 보자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딸이래. 30년 만에 왔다더라. 쯧쯧.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빈소 앞에 섰다. 아버지의 영정에 절을 올렸다. 일어서려는데 옆에서 명숙이 말했다. 2층 작은 방 써. 그게 전부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조용했다. 작은 방문을 열었다. 좁은 방 안에 침대 하나와 책상이 있었다. 창문으로 비가 보였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아까 변호사가 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박지우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어머니 몰래 건넨 것이었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낡은 가죽 표지. 아버지의 것이었다. 첫 장을 펼쳤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다. 지우에게.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내가 이걸 읽을 때쯤 나는 없을 것이다. 눈물이 다시 나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를 부탁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년 6월 15일. 지우가 집을 나간 바로 그날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오늘 지우가 떠났다. 이제 시작이다. 무슨 뜻일까? 지우는 수첩을 계속 넘겼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30년치의 기록.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는 지우가 몰랐던 진실들이 숨어 있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챕터 2 -730만 1500 갈등 확대 -30년 만의 재회와 냉랭한 현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어젯밤 수첩을 읽다가 새벽 3시에 잠들었다. 꿈을 꿨다. 20살 여름 집을 나가던 날의 꿈.
다신 돌아오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었다. 지우는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괜찮아? 응. 곧 장례식 시작해. 애들이 걱정하던데. 엄마 언제 와? 모레쯤 갈게. 알았어. 힘내. 전화를 끊었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객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내려갔다. 빈소 앞에 명숙이 서 있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자세, 똑같은 표정. 조객 한 명이 명숙에게 말했다. 언니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지우는 빈소 옆에 섰다. 조객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다. 한 중년 남자가 지우를 봤다. 지우 아니냐? 많이 컸네. 누군지 기억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숙였다. 그래, 힘들었지. 이제 돌아왔으니 어머니 잘 모셔드려야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 다른 조객도 비슷한 말을 했다.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야. 어머니 혼자 두지 마.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십시가 됐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사회자가 나와 순서를 안내했다. 고인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박종현 씨, 1957년생, 충청북도 청주 출생. 지우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의 삶이 몇 줄로 정리됐다. 청주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시다 2000년 서울로 이주. 2010년 상가 건물 매입. 슬하에 일려. 슬하에 일려. 지우는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밖에 없었다. 외동딸. 그런데 30년을 연락하지 않았다. 식순이 진행됐다. 헌화. 분양. 명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했다. 인사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주분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게 안 합니다. 명숙의 대답은 짧았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장례식은 1시간 만에 끝났다. 발인 준비가 시작됐다. 영구차가 도착했다. 관을 옮기는 동안 지우는 명숙 옆에 섰다. 말을 걸어야 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다. 청주 묘지로 가시나요? 응. 한 글자였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명숙이 지우를 봤다. 긴 침묵. 내 차로 따라와. 그리고 돌아섰다. 영구차에 올랐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조객 한 명이 다가왔다. 지우야, 내 차 있어? 아버지 친구분이었다. 얼굴은 어렴풋이 기억났다. 아, 렌터카 빌렸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청주까지 2시간 걸려. 네. 감사합니다. 주차장으로 갔다. 어제 빌린 소형차가 서 있었다. 시동을 걸었다.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그 뒤를 몇 대의 차가 따랐다. 지우도 따라갔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봄날의 들판, 피어나는 꽃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방 안에 있는 수첩이 계속 신경 쓰였다. 어젯밤 반쯤 읽은 그 내용. 1995년 6월 15일 이후의 기록들. 아버지가 쓴 짧은 문장들. 6월 20일 마이너스 명숙이 밥을 안 먹는다. 걱정이다. 7월 3일 마이너스 오늘도 지우 방문을 열어봤다. 명숙이 청소해놨다. 8월 10일 마이너스 명숙에게 지우 이야기를 꺼냈다. 아무 말 없이 나갔다. 30년치의 기록. 지우는 그 기록들을 아직 다 읽지 못했다.
두려웠다. 더 읽으면 알게 될 것 같았다. 자신이 몰랐던 것들, 피하고 싶었던 진실들. 2시간이 지났다. 청주 IC를 빠져나왔다. 영구차가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다. 산 중턱의 묘지였다. 차들이 주차장에 멈춰섰다. 지우도 차를 세웠다.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달랐다. 서울보다 맑았다. 산 냄새가 났다. 관을 옮기는 동안 사람들이 묘지로 올라갔다. 지우도 따라 올라갔다. 가파른 길이었다. 숨이 찼다. 5분쯤 올라가자 평평한 터가 나왔다. 이미 파여진 구덩이가 있었다. 그 옆에 비석이 하나 서 있었다. 지우는 그 비석을 보고 멈췄다. 고 박종현 지묘.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최명숙.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합장묘였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장지 예식이 시작됐다. 간단한 절차였다. 관을 내리고 흙을 덮고 마지막 인사. 명숙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다. 30분 후 묘지에는 명숙과 지우만 남았다. 바람이 불었다. 산 위의 바람은 차갑고 강했다. 지우는 어머니 옆에 섰다. 어머니, 내려가. 명숙이 말했다.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내려가라고 했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섰다.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집에. 청주 집이요? 응. 같이. 혼자 갈 거야. 명숙이 지우를 봤다. 너도 서울 가. 어머니, 저는 갈 곳 있잖아.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명숙의 말이 날카로웠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이야. 30년. 어머니, 딱 한 번이라도 전화했어야지. 생일 때라도, 명절 때라도.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명숙이 돌아섰다. 이제 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지 마. 넌 이미 선택했잖아. 선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했지. 명숙이 지우를 똑바로 봤다. 근데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건 내 선택이잖아. 그 말에 지우는 할 말이 없었다. 사실이었다. 어머니가 내쫓긴 했지만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건 자신의 선택이었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것도, 명절에 오지 않은 것도,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외면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어머니, 그때 저는 됐어. 명숙이 손을 들었다.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변명이 아니라. 그럼 뭔데?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려고. 20살에 쫓겨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다 그렇게 말하더라. 어머니한테 못됐다고. 어린 딸 내쫓았다고. 명숙이 비웃었다.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들더라. 어머니. 근데 말이야. 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0년 동안 누가 내 아버지 간병했는지 알아?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밤새 깨어서 약 먹이고 병원 데려갔는지. 누가 혼자 외롭게 살았는지. 명숙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나야. 나 혼자 다 했어.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했어? 명숙이 고개를 저었다. 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야 편했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지우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해.
명숙이 돌아섰다. 이제 내려가. 나 혼자 있을게. 어머니, 가라고. 명숙이 다시 비석을 바라봤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우는 한참을 서 있었다. 하지만 명숙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우는 돌아섰다. 산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어머니는 비석 앞에 서 있을 것이었다. 혼자 30년을 그렇게 혼자 살아왔던 것처럼.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우개속 오후 323는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어젯밤 읽다 만 부분을 펼쳤다. 1995년 8월 15일 마이너스 광복절이다. 명숙이 지우 방에 들어가 이불을 개고 나왔다. 아무 말 없이 1995년 9월 1일 마이너스 지우 대학 개강일이다. 명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많이 했다. 먹지 못했다. 1995년 12월 24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 이브. 명숙이 케이크를 샀다. 혼자 초를 켜고 끄고 버렸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를, 말없는 기다림을, 숨긴 그리움을. 지우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전혀 몰랐던 문장을 발견했다. 1995년 12월 31일 마이너스 오늘 명숙이 처음으로 말했다. 그 앤 잘 살고 있겠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둘 다 알지 못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 우리가 선택한 일? 지우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무슨 뜻일까?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수가 미안하다. 내가 결정했어야 했는데. 내가 짊어지게 했다. 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읽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알아서는 안 되는, 아니 알아야 하는 그런 진실이. 시동을 걸었다. 고속도로로 향했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대신 지우는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청주 시내로,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그곳에 답이 있을 것 같았다. 30년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청주 시내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상당구 남문로 2가. 옛날 청주 시내 중심가였다. 지우가 어릴 적 살던 동네였다. 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주택가에 멈췄다. 2층짜리 단독주택. 벽돌 담장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다. 대문은 철문이었다. 녹이 슬어 있었다. 지우는 차에서 내렸다. 대문 앞에 섰다. 벨을 누를까 하다가 멈췄다.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묘지에 남아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여기 없었다. 손잡이를 돌렸다. 잠기지 않았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좁은 마당이 보였다. 화단에 잡초가 자라 있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낙엽이 쌓여 있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아니, 반쯤 열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오래된 집 냄새가 났다. 습기와 나무 냄새. 어릴 적 맡았던 그 냄새.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갔다. 거실이 보였다. 오래된 소파, 브라운관 텔레비전, 탁자 위에 안경 하나. 아버지의 안경이었다. 지우는 그 안경을 집어들었다. 태가 낡았다. 렌즈에 지문이 묻어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거실을 지나 안쪽으로 갔다. 방문이 3개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안방이었다. 문을 열었다. 정돈된 방이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옷장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아버지 옷들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점퍼, 회색 가디건, 손때 묻은 셔츠들, 옆에는 어머니 옷들, 소박한 원피스들, 겨울 코트. 지우는 옷장 문을 닫았다. 두 번째 방으로 갔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과 책장이 있었다. 아버지 서재였다. 책장에는 책들이 빽빽했다. 대부분 오래된 책들, 역사책, 문학책, 먼지가 쌓여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 지우는 한 장을 꺼내봤다. 환자명 박종현. 병명 폐암 3기. 진단일 2024년 3월 12일. 손이 떨렸다. 작년 3월. 1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른 서류들도 봤다. 항암 치료 기록, 입원 기록, 처방전들, 모두 어머니 이름으로 된 보호자 서명. 지우는 서류를 내려놨다. 눈물이 났다. 아버지는 1년 동안 병과 싸웠다. 그리고 자신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으로 갔다. 문 앞에 섰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숨을 들이켰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그대로였다. 30년 전 그대로. 자신의 방이었다. 침대에 분홍색 이불, 책상 위에 인형 하나, 벽에 붙은 가수 포스터.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지우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옛날 노트들이 있었다. 일기장도 있었다. 펼쳤다. 1995년 5월 1일. 오늘도 엄마랑 싸웠다. 나만 이해 못해준다. 20살 자신의 글씨였다. 유치했다. 철없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1995년 6월 10일. 대학교 선배 만났다. 멋있다. 엄마는 절대 반대할 것 같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 선배, 지금의 남편이었다. 당시 어머니는 반대했었다. 그 남자 집안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났다. 연애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고는 하자. 하지만 지우는 듣지 않았다. 엄마는 항상 그래.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해? 그렇게 소리쳤었다. 그리고 5일 후 집을 나갔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별 모양. 어릴 적 자신이 붙인 것이었다. 아직도 거기 있었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어제부터 제대로 자지 못했다. 감정이 소진됐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잠이 들었다. 깨어난 건 밤 8시였다. 깜깜했다. 몸을 일으켰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갔다. 불을 켰다. 냉장고를 열었다. 물병이 하나 있었다. 물을 마셨다. 차가웠다. 정신이 돌아왔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3통. 남편이었다. 문자를 보냈다. 미안. 잠들었어. 괜찮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이미 자는 시간이었다. 거실로 돌아갔다. 소파에 앉았다. 가방에서 수첩을 다시 꺼냈다. 읽다 만 부분을 펼쳤다. 1996년 1월 1일. 새해다. 지우가 없는 첫 번째 새해. 명숙이 떡국을 3그릇 끓였다. 우리 둘 것과 지우 것 차리지도 않고 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다. 199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명숙이 초콜릿을 샀다. 지우가 좋아하던 것. 현관에 두었다가 다음 날 치웠다.
1996년 6월 15일. 1년이 지났다. 지우가 나간 지. 명숙이 아침부터 지우방 청소를 했다.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나는 물었다. 연락해 볼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약속했잖아. 약속? 지우는 멈췄다. 무슨 약속? 다음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1996년 7월 20일. 오늘 청주역에서 지우를 봤다. 아니, 본 것 같았다. 뒤에서 부르려다 멈췄다. 가까이 가보니 다른 사람이었다. 명숙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또 아플 테니까. 1997년 3월 10일. 명숙 생일이다. 지우가 있었으면 케이크를 샀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명숙도 원하지 않았다. 저녁에 명숙이 물었다. 그 앤 생일 챙기고 살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페이지가 계속됐다. 1997년, 1998년, 1999년. 10년치 기록. 모두 지우에 대한 것들이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 말없는 기다림. 그리고 2005년. 2005년 11월 3일. 오늘 편지가 왔다. 지우에게서. 지우는 숨이 멎었다. 편지. 자신은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다. 청첩장이었다. 주소도 없이 그냥 우리 이름만 적혀 있었다. 명숙이 받아서 봤다. 오래 들여다봤다. 나는 물었다. 갈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약속했잖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또 그 약속? 지우는 손이 떨렸다. 그때 자신은 청첩장을 보냈었다. 주소를 몰라서 그냥 이름만 적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오지 않았다. 결혼식 날. 하객 명단에 부모님 이름은 없었다. 지우는 울지 않으려 했었다. 웃으며 결혼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울었었다. 역시 안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청첩장을 받았던 것이었다. 보고도 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왜? 지우는 계속 읽었다. 2005년 11월 15일. 결혼식 날이었다. 명숙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검은 옷을 입었다. 나는 물었다. 가는 거야?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기분이 그래서. 저녁에 명숙이 혼자 울고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10년 만에 처음 우는 모습이었다. 지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 소리내어 울었다. 왜 몰랐을까?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다. 자신만 외롭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힘들었던 것이었다.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다시 수첩을 펼쳤다. 2010년대 기록들.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지우에게 손주가 있을까? 명숙이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했다. 명숙이 조용히 말했다.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우리가 정한 일이니까. 2015년 8월 15일. 20년이 지났다. 지우가 나간 지. 명숙이 지우 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있었다. 저녁에 나왔을 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2020년 1월 1일. 새로운 10년이 시작됐다. 25년째다. 명숙이 말했다. 이제 포기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우가 먼저 올 거야. 꼭 올 거야. 하지만 나도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2024년 3월 12일. 오늘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다. 폐암 3기. 의사가 말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명숙에게 말하지 못했다.
집에 와서야 말했다. 명숙이 울었다. 오랜만에 보는 눈물이었다. 나는 명숙 손을 잡았다. 이제 지우를 불러야 해. 명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약속했잖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25년도 모자라서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지우는 다음 장을 넘겼다. 2024년 12월 10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의사가 말했다. 한 달. 유언장을 작성했다. 변호사를 불렀다. 모든 재산을 지우에게. 명숙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전부였다. 나는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명숙이 처음으로 말했다. 내가 지우를 내보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이해했다. 30년 동안 명숙이 짊어졌던 것을. 죄책감, 후회, 그리움, 그리고 사랑.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지우에게 이 수첩을 남긴다. 지우야, 내 어머니를 용서해줘. 엄마는 내가 미워서 내보낸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보낸 거야. 내가 자유롭게 살길 바랐어. 엄마도 보고 싶어 했어. 매일. 30년 내내.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 약속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살았으면 해서. 내가 우리 없이도 행복했으면 해서. 엄마를 부탁한다. 이제 엄마 혼자야. 내가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도 원하지 않을 거야. 그냥 가끔 전화 한 통만 해줘.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한다, 지우야. 마이너스 아빠가. 지우는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아빠, 어머니. 밤은 깊어갔다. 조용한 집안에서 지우 혼자 울고 있었다. 30년의 오해, 30년의 그리움.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고개를 돌렸다. 명숙은 아직 자고 있었다. 링거는 다 떨어져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여전히 부어 있었다. 어젯밤 많이 울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조금 나아졌다. 밖으로 나왔다. 명숙이 깨어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명숙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지우는 안도했다. 제가 아침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죽 드실래요? 아니면 빵? 죽. 알겠어요. 금방 올게요. 지우는 병실을 나갔다. 병원 앞 죽집을 찾았다. 호박죽 2개를 샀다. 병실로 돌아왔다. 명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죽 사왔어요. 테이블을 펼쳤다. 죽을 놓고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명숙은 숟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떠먹었다. 지우도 먹었다. 둘은 말없이 먹었다. 어색했지만 평화로웠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애들은 몇이야? 둘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래. 몇 살? 아들이 12살, 딸이 9살이요. 초등학생이네. 네. 공부는 잘해? 그냥 평범해요. 명숙이 죽을 한 숟가락 더 떴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 다녀요. 중소기업인데 격리 일해요. 그래. 다시 침묵. 지우가 물었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빠가 남긴 수첩. 읽었어요. 명숙의 손이 멈췄다. 수첩? 네. 아빠가 30년 동안 쓰신 거요. 거기 보니까 약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명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것까지 봤구나. 왜요? 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명숙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집 나가던 날 기억나? 네. 그날 밤 너 아빠랑 얘기 많이 했어. 명숙이 눈을 감았다. 너 아빠는 잡자고 했어. 당장 찾아가자고. 근데 나는 반대했어. 왜요? 너 성격 알잖아. 명숙이 지우를 봤다.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해. 나 닮아서. 억지로 잡으면 더 튕겨나갈 것 같았어. 명숙이 죽을 적같다. 그래서 생각했지. 기다리자고. 하지만 30년은 나도 몰랐어. 이렇게 길어질 줄. 명숙이 쓰러움을 지었다. 처음엔 한 달, 두 달, 그 정도 생각했어. 근데 넌 안 왔잖아. 어머니가 먼저 연락 안 하셨잖아요. 너도 안 했잖아. 둘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작게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우리 정말 닮았다. 명숙이 말했다. 둘 다 자존심 때문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어머니, 응? 왜 제 방을 그대로 뒀어요?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냥, 혹시나 해서, 혹시나 내가 돌아올까봐. 명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밤에 가끔 문 열어보곤 했어. 내가 몰래 들어와 있을까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어머니. 그만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명숙이 손을 내밀었다. 지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이제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지우는 명숙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자주는 뭐, 내 사는데 바쁠 텐데. 아니에요. 올 수 있어요. 애들은 남편이 봐줄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마. 내 가정이 먼저야. 어머니도 제 가정이에요.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30년 혼자 사셨잖아요. 이제 됐어요.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 네, 정말 큰딸이 다 됐구나. 늦었죠? 아니야. 명숙이 지우 손을 쓰다듬었다. 지금이라도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오전 10시 의사가 회진을 왔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차트를 확인했다. 오늘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물었다. 네. 다만 집에서 잘 드시고 쉬셔야 합니다. 의사가 명숙을 봤다. 혼자 사세요? 네. 보호자분이 계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있겠습니다. 지우가 말했다. 명숙이 지우를 봤다. 너 며칠 있을게요. 어머니 괜찮아지실 때까지. 하지만 남편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아침에 남편과 통화한 내용이 있었다. 일주일쯤 있다 갈게. 알았어. 천천히 와. 어머니 잘 모시고. 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2시 퇴원 수속을 마쳤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명숙은 창밖을 봤다. 집 청소했어? 네. 어제 조금. 그래. 더 해야 하는데.
오늘 같이 해요. 넌 쉬어. 내가 다 했잖아. 어머니랑 같이 하고 싶어요. 명숙은 지우를 봤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머. 명숙이 말을 멈췄다. 집이 깨끗했다. 어제 지우가 청소한 그대로. 햇빛이 깨끗하게 들어왔다. 내가 다 했구나. 네. 고생했다. 아니에요. 명숙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탁자를 만졌다. 소파를 쓰다듬었다. 오래됐는데 깨끗하네. 아직 쓸만해요. 지우가 부엌으로 갔다. 점심 먹고 하실래요? 제가 끓일게요. 뭐 있어? 라면이랑 계란이요. 그것도 내가 산 거? 네. 명숙이 부엌으로 왔다. 내가 할게. 어머니, 아직 쉬셔야. 괜찮아. 이 정도는. 명숙이 앞치마를 둘렀다. 익숙한 손길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너 매운 거 괭계속 오후 534찬치? 네. 계란은 완숙? 아무거나요. 그럼 반숙으로. 물이 끓고 면이 들어갔다. 계란도 풀어 넣었다. 파도 썰어 넣었다. 익숙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기억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라면 끓여주던 모습, 학교 끝나고 오면 언제나 무언가 만들어주던 모습, 따뜻했던 그 시간들. 다 됐다. 명숙이 그릇에 담았다. 테이블에 놓았다. 먹어. 네. 둘은 마주 앉아 먹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30년 만에. 맛있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래. 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에요. 명숙이 작게 웃었다. 많이 먹어. 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지우가 하려다 명숙이 말렸다. 같이 하자. 네.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명숙이 씻고 지우가 닦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후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저녁 6시. 명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지우는 옆에 앉았다. 같이 뉴스를 봤다. 어머니. 응. 아빠. 많이 보고 싶으세요? 명숙의 손이 멈췄다.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응. 많이요? 응.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보고 싶어. 지우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저도요. 저도 아빠 보고 싶어요. 너는 빨리 와줬어야지. 명숙이 지우를 봤다. 내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명숙이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아빠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네. 너 때문에. 유언장에 내 이름 쓰면서 웃더라. 이제 지우가 올 거라고. 꼭 올 거라고.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말이 맞았어. 너 왔잖아. 지우도 울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됐어. 명숙이 지우를 안았다. 넌 왔잖아.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계속 나왔다. 하지만 둘은 듣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일주일이 지났다. 지우는 청주 집에 머물렀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다. 같이 장을 보러 갔다. 같이 청소를 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갈까요? 어디? 묘지요. 아빠한테. 명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 두 사람은 준비를 했다. 꽃을 샀다.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다. 산을 올라갔다. 아버지 묘 앞에 섰다. 지우는 꽃을 올렸다. 절을 했다. 명숙도 절을 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아빠, 지우가 비석에 손을 올렸다. 늦어서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어머니랑 이제 잘 지낼게요. 명숙도 비석을 만졌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 왔어. 왔어. 눈물이 흘렀다. 당신 말이 맞았어. 올 거라고 했잖아. 지우는 어머니 어깨를 안았다. 울어도 괜찮아요. 응. 명숙은 한참을 울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30년의 그리움, 1년의 상실, 모든 것이 쏟아졌다. 지우도 울었다. 같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울음이 잦아들었다. 명숙이 눈물을 닦았다. 이제 가자. 네. 일어서려는데 명숙이 말했다. 잠깐.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이거 지우에게 건넸다. 뭐예요? 내 아빠가 남긴 거. 또요? 수첩 말고 다른 거. 지우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글씨였다. 펼쳤다. 지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너는 엄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제대로 예측했다면. 지우야, 엄마를 용서해줘. 아니, 용서가 아니라 이해해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30년 내내. 내보낸 것도 사랑이었고, 기다린 것도 사랑이었어. 나는 엄마보다 약했어. 참지 못하고 널 찾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기다렸지. 내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내게 준 건 자유였어. 선택할 자유. 억지로 잡히는 딸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는 딸을 원했던 거야. 이제 알겠니? 지우야, 엄마 잘 모셔줘. 나는 엄마랑 평생을 살았지만 늘 부족했어. 내가 채워줘. 내 목까지. 사랑한다. 마이너스 아빠가.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다시 울었다. 명숙이 지우 등을 쓰다듬었다. 울지 마. 어머니. 이제 됐어. 다 끝났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지우가 명숙을 봤다. 우리의 시작이요. 명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두 사람은 다시 비석을 봤다. 잘 계세요, 아빠. 여보, 나 잘 살게. 지우랑 마지막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왔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지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지우야, 언제 와? 아, 내일 갈게. 애들이 보고 싶대. 할머니도 보고 싶대. 지우는 명숙을 봤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 바꿔드릴게. 응? 지우는 핸드폰을 명숙에게 건넸다. 어머니, 사위분이세요. 명숙은 당황했다. 하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사위. 아, 네.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지우가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 어머니,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꼭 오세요. 나중에. 약속하세요. 꼭이요. 응. 통화가 끝났다. 명숙은 핸드폰을 돌려줬다.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네.
네.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다. 명숙이 하늘을 봤다. 내 아빠도 좋아했을 거야. 네. 차에 올랐다. 청주 시내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작은 한정식 집이었다. 둘이 앉아 식사를 했다. 어머니, 서울 올라와서 사시는 건 어때요? 서울? 네. 저희 근처에 집 구할게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하지만 혼자. 괜찮아. 너 자주 오면 되지. 그래도, 지우야. 명숙이 지우 손을 잡았다. 나는 여기 사는 게 좋아. 내 아빠 추억도 있고. 대신 너 자주 와.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해. 매일 할게요. 매일까지는. 주에 한 번만. 아니요. 매일 할 거예요. 지우가 웃었다. 명숙도 따라 웃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밤 9시. 지우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갈 준비였다. 명숙이 문 밖에 섰다. 다 챙겼어? 거의요. 빠뜨린 거 없어? 확인했어요. 명숙은 한참 서 있었다. 지우야. 네. 고마워. 지우는 짐 싸는 것을 멈췄다. 어머니를 봤다. 제가 더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마워.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혼자 살 줄 알았어. 평생? 이제 아니에요. 지우가 어머니를 안았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응.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청주를 떠났다. 명숙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다. 조심해서 가. 네. 어머니도 잘 계세요. 응. 매일 전화할게요. 알았어. 지우는 차에 올랐다. 창문을 내렸다. 어머니 사랑해요. 명숙은 잠시 당황했다. 하지만 곧 미소 지었다. 나도.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어머니가 보였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지우도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사라졌다. 지우는 핸들을 잡고 앞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고속도로에 올랐다. 서울로 향했다. 2시간 후,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엄마, 아이들이 뛰어왔다. 엄마 왔어. 보고 싶었어. 지우는 아이들을 안았다. 엄마도 보고 싶었어. 남편도 나왔다. 고생했어. 응. 어머니는? 괜찮으셔.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다. 남편이 지우를 안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지우는 남편 품에서 울었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당연하지. 가족인데.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다. 아이들이 떠들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다. 행복했다. 식사 후, 지우는 핸드폰을 들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잘 도착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 드셨어요? 응. 죽 끓여 먹었어.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잠시 침묵. 어머니. 응. 보고 싶어요. 명숙이 웃었다. 방금 헤어졌잖아. 그래도요. 나도. 보고 싶네. 다음 주말에 갈게요. 애들 데리고.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잘 자.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봄밤이었다.
별이 보였다. 아버지도 저기 있을까? 지켜보고 있을까?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저 잘할게요. 어머니, 잘 모실게요. 바람이 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지우는 따뜻했다. 한편, 청주, 명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정리한 깨끗한 집,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다. 명숙은 지우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30년 동안 그대로였던 방. 이제는 달랐다. 지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침대에 앉았다. 책상을 만졌다. 지우야. 혼잣말처럼 불렀다. 엄마가 미안했어. 눈물이 흘렀다. 30년을 기다리게 해서 하지만 웃고 있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다. 명숙은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여보, 비석을 향해 중얼거렸다. 우리 딸 잘 키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명숙은 알았다. 남편도 웃고 있을 거라는 걸. 일주일 후, 토요일 오전, 명숙은 집 앞 마당을 쓸고 있었다. 차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었다. 지우의 차였다. 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지우가 내렸다. 그리고 뒤에서 두 아이가 뛰어내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명숙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우리 손주들. 아이들이 명숙에게 달려왔다. 명숙은 두 손을 벌려 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지우도 다가왔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응. 너는? 잘 지냈어요. 남편도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들어와요.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집이 시끌벅적해졌다. 아이들 웃음소리, 어른들 대화소리, 오랜만에 들리는 생기였다. 명숙은 부엌에서 음식을 차렸다. 지우가 도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둘은 나란히 서서 준비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점심을 차렸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밝게 말했다. 많이 먹어. 명숙이 웃으며 말했다. 식사하는 동안 이야기꽃이 피었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명숙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식사 후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았다. 어른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어머니, 다음 달에 아이들 생일이에요. 지우가 말했다. 그래, 며칠인데? 15일이요.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다. 갈게. 정말요? 응. 손주 생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지우가 웃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오후 4시. 떠날 시간이 됐다. 아이들이 아쉬워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다음에 또 와. 명숙이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도 작별 인사를 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조심해서 가. 매일 전화할게요. 알았어. 차가 출발했다. 명숙은 손을 흔들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외롭지 않았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탁자 위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명숙은 그 그림을 들고 한참을 봤다. 웃음이 나왔다. 눈물도 났다. 벽에 걸었다.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여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잘 살고 있어.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 너머 어딘가에 남편이 있을 것 같았다. 웃고 있을 것 같았다. 명숙도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지우 보내줘서. 바람이 답하듯 불었다. 창문의 커튼이 흔들렸다. 명숙은 커튼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혼자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전화기를 봤다. 곧 지우에게서 전화가 올 것이었다. 매일 오는 그 전화. 기다려졌다. 명숙은 작게 웃으며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내일은 뭘 할까? 다음 주말에는 손주들이 또 올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명숙의 삶에도 조용하지만 확실한 봄이 찾아와 있었다. 그날 밤, 명숙은 일기를 썼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였다. 오늘 지우가 왔다. 손주들도 함께. 시끌벅적했다. 좋았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어요. 이제 나도 잘 살게요. 지우랑.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방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다. 꿈을 꿨다. 지우가 어렸을 때 세 식구가 함께 웃던 그 시절.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다. 잘했어, 당신. 명숙도 대답했다. 당신도. 따뜻한 꿈이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30년의 시간을 단번에 메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시작.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나만 더 들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구독하시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이런 관계 이야기 더 전해드릴게요.